번 쓰고 버리는 건 이제 그만. 오래가는 텀블러를 사용해요. We'll be carbon neutral by your 10th birthday. 애플은 203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H에너지의 함일한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이 사회의 자연을, 우리 지구나 이런 환경들을 계속 파괴하지 않고 이제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22년)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 세계가 환경보호에 노력과 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에 이 에너지 시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함일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뭔가 에너지를 좀 이렇게 다루는 분이셔서 그런지 밝은 에너지가 이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주변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 좀 들으실 것 같은데요. 뭐 밝은 이미지란 소리는 듣는데요. 예. 칭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진짜 밝은 에너지가 뿜뿜해서 사실 오늘 날씨가 좀 덥고 처지는데 저한테 이렇게 또 좋은 기운을 주시니까 오늘 방송 굉장히 순조로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뭐 기후 위기이기도 하고요. 뭐 환경을 지키는데 전 세계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좀 에너지 시장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에너지 쪽으로 좀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크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많이 듣기는 했어요. 재생 에너지도 있고 재생 가능 에너지라는 단어도 들어봤고요. 친환경 에너지 다 같은 말인가요? 사실 뭐 친환경 에너지에 재생 에너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포함이 되는데 구별하자면은 친환경 에너지에는 예를 우리가 잘 아는 원전도 포함이 되는 것들이고, 근데 재생 에너지는 원전은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하면 그냥 쉽게 태양광 아니면 풍력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소수력이라고 해서 이제 물로 하는 거 이런 것들 항상 생산해낼 수 있는 거 연료 없이 그런 걸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친환경 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같은 단어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자연에 이렇게 있는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바꿔서 쓰는 걸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가요? 항상 별도의 연료 없이 이제 자연을 파괴 없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재생 햇빛은 항상 내려지는 거니까요. 뭐 바람도 그렇고 그런 걸 재생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밖에 앉아 있는데 이 바람도 불고 있고 햇빛, 공기 이런 에너지들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다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물론 이제 경제성 있게끔 써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재생 에너지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는 같은 말인가요? 재생 가능 에너지란 말은 거의 안 쓰고요. 이제 통상 재생 에너지란 말을 씁니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하긴 단어가 좀 기니까 좀 짧게 쓰는 게. 재생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거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니까 이론적인 논의이지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지칭하진 않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 태양광, 뭐 물을 이용하는 거, 바람을 이용하는 뭐 요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재생 에너지다. 그렇죠. 자연에서 얻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주변에서 뭐 파도도 힘이니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뭐 공기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고갈이 되는 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무한정으로 우리가
다 퍼다 쓸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재생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별도의 기름을 때우는 것도 아니니까 연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항상 생산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적 가치도 올라가고 있죠. 아, 예. 그렇군요. 진짜 요즘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그 재생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데가 덴마크가 떠오르는데 거기는 뭐 풍력의 천국이라고 하던가요? 예. 뭐 그런 별명이 있을 예. 정도로 바람이 워낙 좋다고 예. 해서 그 풍력으로 40% 넘게 예. 전력을 또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바람이 많지는 않고 자연환경도 이게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걸 에너지로 우리가 끌어다 쓸 만큼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만큼 자연환경이 좀 뒷받침이 안 되는 거는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각 나라별로 좀 상황은 다 차이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은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덴마크처럼 풍력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라든지 그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요즘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서 해상 풍력 같은 거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 아.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끔 가능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각자 나라의 그 기후에 맞게 예, 예. 잘 좀 많은 걸로 활용을 해가지고 예,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자연을 잘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로 보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산이나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산을 파헤쳐서 하는 건 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지 확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활성화됐다고 보긴 힘듭니다. 아. 예, 아직까지는 많이 도전할 게 있죠, 풍력 분야는.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그 전력 생산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비중을 두 가지로 보는데 설비의 규모로 보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거,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 3%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3%? 예. 좀 적기는 하네요. 예. 그 뭐 수력 발전소 이런 것들 다 뺐을 때, 네네네. 커다란 발전소 다 뺐을 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엄밀하게는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거의 1% 정도 아직까지. 그럼 이제 뭐 5%다 10%다 얘기하는 거는 네네. 이 설비의 규모. 네. 근데 이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항상 밤에 발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사용량으로 보면 그 정도다. 아직은 이제 얼마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많이 의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그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그렇기도 예, 하네요. 예. 아직 이제 제대로 시작도 안 한 단계니까 그렇죠. 예. 가능성이 많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주유를 했거든요. 기름값 비싼 건 알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놀라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예. 많이 유가가 오르고 있어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사실상 장기화로 좀 접어드는 분위기다 보니까 요즘은 이 상황이 에너지 패권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그냥 너무나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에너지 각 나라의 어떤 에너지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네. 뭐 우리 잘 알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어느 나라든지 그 에너지 가지고 석유나 이런 거를 차단해 버리면은 안보의 위협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근데 사실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 자원들은 중동과 러시아 그래서 굉장히 그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럼 자립이 에너지 안보는 결국 자립인데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것인가 각 나라별로 이제 심각하죠. 이렇게 하면 경제 전쟁이 되는데 석유가 차단돼 버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보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뭐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욱더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떤 그 에너지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주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엄청난 경제력 전쟁이죠. 사실 뭐 석유를 각 나라 세계 열강들이 석유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듯이 재생에너지라는 자원들도 유한한 자원, 부지로 보면 유한하니까 땅으로 보면 그거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는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자본의 전쟁이죠.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모두가 갖고 있는 숙제가 또 그 기후 위기 대응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석탄 발전이 너무나 큰 원인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이제 석탄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생 에너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EU에서 보니까 이제 이 기후 위기 대응도 굉장히 심각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뭐 어떤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그 내용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제 그거는 EU에서 출발하지만 엄밀하게는 우리나라든지 미국 전 세계가 영향받는 그 똑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탄소란 것, 탄소 배출을 우리가 그 2050년도를 기준으로 목표로 하면은 탄소를 제로로 하자.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자. 배출량만큼 없애자란 그런 목표. 그럼 이제 2030년도까지는 얼마 정도 수준을 줄이자. 이런 식의 목표를 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건 그렇게 하면서 모든 금융 투자를 할 때는 요런 탄소 배출과 관련되는 기술에만 투자하고 여기 외에는 이제 투자를 가능하지 마라. 이게 이제 모두한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죠. 이야, 이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약간 숨통을 조여올 수도 있는 이미 조어오고 있는 거죠. 2050년이면 30년도 안 남았는데 28년밖에 안 남았는데 탄소 제로가 될까? 그때까지 될까? 지금 생각 같아서는 뭐 A4 종이 하나 만드는데도 2.88g인가요? 탄소가 쓰인다고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또 기조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런 시도들이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과 그다음에 금융권들도 항상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움직이게 되는 배경은 이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세계적인 그 연기금이나 자본들이 금융권에 똑같이 요구하고 있고 기업에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출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이제 재생에너지 쓰면은 여기에 납품하는 모든 기업들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들의 그 정부 정책이라고보다 기업들의 이제 사활을 건 이제 경쟁이라고 바라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게요. 그 지난 그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와가지고 너무나 이제는 전 국민이 익숙하게 된 아리백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기업에서 쓰는 전력을 100% 충당을 하자 이런 캠페인인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대기업들이 S모 기업, 뭐 A모 기업, H모 기업 이렇게 벌써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선언하게 된 배경은 이제 우리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들 친환경으로 옮겨가니까 선언이라고 뭐 그 취지도 있지만요. 또 기업은 항상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은 금융자본 이자가 높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KB금융그룹한테 경고를 보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데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마 여기에 투자하라. 2대 주주거든요. 2대 주주가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는 그래서 대출할 때도 금리도 높아지고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뭐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부분 그런 자연과 관련된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경제이기도 하고요. 자본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대출에다가 금리가 높아지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각 나라의 힘의 문제이기도 하고 각 기업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네요. 예.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도 하고 계시고.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희는 주로 그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거나 이제 우리 통해서 태양광 전기를 살 수도 있고 네네.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태양광을 하시는군요. 이 태양광을 활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가요? 예. 이 좀 어려운 얘기는 들어가는데요. 네.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일단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생산한 걸 가지고 수익을 이제 우리 플랫폼 가입자들한테 드리는 일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진행자님 같은 경우에 집에서 태양광을 직접 저렴하게 샀을 수도 있고 제가 사서 쓴다고요? 사서 쓸 수도 있고 누구한테요? 이제 그 저희를 통해서 사서 씁니다. 깨끗한 전기 사 쓰는데 그러니까 중개 역할도 하시는군요. 그렇죠. 저희가 경상북도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어려운 얘기지만 저희가 수학을 통해서 전기를 거래하기도 합니다. 오, 전기를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자 간의 거래인데요. 사업자 간에. 전기란 것이 우리는 똑같이 100원, 200원 생각하지만 네. 전기가 과잉 공급되면 위험하잖아요. 네. 전체가 다 정전이 되니까 네. 과잉 과잉 공급될 때는 누군가 저기 전기 써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쓰면서 돈 내는 게 아니라 쓰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전기가 모자라면은 이제 뭐 100원보다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네. 이 가격이 다 달라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기술적인 얘기니까요. 예, 일반인이 하긴 힘들고요.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러면은 그 전기를 이제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그렇죠.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떤 개인이나 혹은 뭐 사업체나 이런 데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건가요, 따로? 그렇죠. 사실 우리는 민감하게는 안 보지만 이미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태양광 시장을 거의 다 잡고 구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석유 외부에서 쓰듯이 태양광도 이제는 외부 거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개인들도 이제 태양광 발전 직접 내 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들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마치 텃밭에다가 제가 먹을 거리 키우는 것처럼 제가 제 전력을 제가 생산을 해서 그걸 제가 쓰기도 하고 남으면 어디다 팔기도 하고 그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 있어서 내가 텃밭이 내 땅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테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우리 집이 아니라 저 먼데 문경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제 여유가 있는 옥상에다 태양광 짓더라도 내 이 전기 내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내가 그 전력 한전이라는 것을 팔아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해주는 역할들이죠.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그 전기를 만들 땅이 없으면 남의 집 땅을 남는 땅을 빌려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발전소를 내가 하는 거네요. 예. 근데 개인이 직접 하면은 이 관리도 힘들고 그쵸. 하니까 요즘 이 플랫폼 모든 가입자들이 여러 발전소를 공동 소유한다는 개념이 가장 안정한 겁니다. 조합처럼? 예. 그렇게 하면은 가장 안정적인 거죠. 야, 이거 진짜 신박한데요? 저는 당연히 전기라는 것은 개인이 만들고 뭐 이게 이런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선가 한국전력 같은 그 큰 데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쓰고 돈 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뭐 저 같은 그냥 개인도 이거를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판매도 할 수 있고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셨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출발하면 이렇게 본 거예요. 전기라는 시장을 전기쟁이들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같이 수학이나 플랫폼 시작으로 보면은 이거 우리 개인들이 그 실제 뭐 석유 소유자처럼 석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생산할 수도 있겠구나, 좀 다른 이제 독특한 시각으로 본 거죠, 저희들은. 와, 기발한 것 같아요. 요즘 뭐 그 뭐든지 다 공유가 되는 시대이기는 한데 정말 5만 가지가 공유를 한다고는 하는데 전기까지 공유를 한다는 거는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진짜. 이야, 안 그래도 지금 한국전력에서 적자가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들도 뉴스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도 오를 것이고요. 예.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수익이 벌이도 되는 예. 거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와.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경상북도랑 저희가 출발해서 이름을 우리 집 아리백이라고 지은 이유가 우리 집 아리백. 예, 그렇죠. 와. 우리 집도 태양광 전기 쓸 수 있다. 내 지붕이 없어도 그런 이름으로 썼던 것들이고요. 아, 그거 딱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쓰는 전력은 내가 100% 그렇죠. 충당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도에서 매년 한 6조 원 정도 전기료를 다 낼 텐데 그게 네. 이제 결국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한테 가면은 돈이 지역으로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각 지자체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이야. 그러면 현재도 지금 말씀을 하셨던 그 전기를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내가 쓰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꽤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전국적으로 현재 한 8,500분 정도, 8,500분 정도가 있고요. 예. 경상북도 도민분들은 대략 2,000분이 좀 넘어가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와, 예, 예. 꽤 많네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용을 아직은 안 해본 사람이라 이 개념이 조금 모호하게 잡히고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조금은 예. 들어요. 이걸 이용해 보신 분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뭐라고 하세요? 좋다고 하세요? 이제 이분들은 두 가지 반응들인데 기본적으로는 태양광은 안정적인 구조라서 거기서 수익은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고 네. 근데 재미있는 반응들이 이제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도 되지만 친환경에 대한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죠. 아이들한테 교육도 된다 이런 식으로 피부로 와닿는 거니까 예, 그런 평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전기요금도 아끼고 그리고 환경에도 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도 갖고 그렇죠. 가는 예. 거고요. 그리고 내 것이 생기니까 이게. 그러게요. 이 전기를 내가 생산했다는 예. 거, 상추만 키우던 게 맞습니다. 아니라.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또 솔깃한 예. 힘이 들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일 쉽게 이야기하자면 햇빛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태양광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태양광에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싶으신 일반 시민분들 투자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더불어 작은 소형광 발전소를 조금 운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발전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발전소를 조금 더 잘 관리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를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 그냥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하고 좀 달리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 조금 떳떳하고 내가 지구를 돕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원래는 그 굴지의 대기업 L사에 무려 18년이나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최연소 팀장도 했다고 그 유명하던데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왜 회사는 나오셨어요? 저희가 그 18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몇 가지 회한들이 있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학교 포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을 아주 초창기부터 썼는데 인터넷 산업혁명기를 놓쳤어요.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시기를 꿈이 적어서 놓쳤어서 그때 뭐 하나 했어야 되는데. 예, 맞아요. 그런 회한들이 가슴속에 마음의 한들이 있는데 이거를 요번에 이제 시장 에너지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무언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럼 이 시기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결심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야. 아니 근데 뭐 포부는 좋고 뭔가 좀 세상을 바꿀 그런 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일단은 위험을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은 뭐 당연히 많았는데 네.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혁명 시기 굉장히 급변한 시기에는 그 변화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길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뭐 동문들끼리 우리가 이제 배운 여러 가지 그 탤런트들을 사회를 바꾸는 길에 쓰는 것이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삶이 충만하다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봤었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냉정한 판단이죠.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또 개인적인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꼭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창업을 그 포스텍 동문들하고 같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회사를 꾸리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어떤 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좀 어려우셨어요?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결국 인재를 채용하는 것인데 이 초창기 기업을 믿고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아, 그게 어렵죠. 예, 그래서 친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가장 좋은 직장들에 있는 친구들을 끌어들일 때 그게 어려웠고요. 아니, 그거 어떻게 영입하셨어요, 인재들을? 예,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설득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의 투자를 통해서 교육받은 우리 집단들이 뭔가 사회도 기여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 뭐 이 정도 마음속에 그 정도 한들이 다 있을 텐데 한번 탁 풀고 나와서 한번 해보자. 그걸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딱 건드리셨군요, 예. 그거를.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 저희 예. 친구들 셋이서 함께 출발했고, 네. 뭐 그 다음에 한 친구가 더 합류했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회사 시작하신 지 한 4년 정도 되셨나요? 예, 5년 차. 5년 차. 예. 혹시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개고생이다 예.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요? 그렇진 않고 친구 하나가 하는 얘기가 저는 기분 좋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 행복하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 최전선의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기업에 있다 보면은 남 따라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내가 스스로 가장 일선에서 문제 푸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힘들더라도 있죠. 뿌듯하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와, 행복하다라는 말보다 더 극찬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없죠. 저도 그래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 좋은 정도가 예. 아니라 엄청 감동하셨을 예.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야,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정말 세상에 없던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앞으로 태양광 말고 뭐 다른 재생 에너지 쪽도 혹시 뭐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태양광을 생산하는 거 외에 이제 배터리를 기반으로 돼서 전기를 저장하고 넘칠 땐 저장하고 모자랄 땐 판매하는 이 거래 사업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를 타겟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 배터리 관련 사업도 지금 너무너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또 특히나 포항이 배터리 특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건도 좋고 여기 포스텍의 연구소들이 있어서 그들이랑 이제 기술 교류도 하고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입지가 좋죠. 여기 포항이요. 와,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뿌듯한데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말고 이제 창업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으니까 포부가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좀 거대한 것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부동산처럼 전력 시장이 엄청난 시장인데 전력 시장을 우리 그 시민들 개개인들이 다 직접 참여해서 소유하는 그래서 개인들이 다 전력을 소유하게끔 하고 저희를 통해서 거래되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 같이 네네. 전기가 거래되는 플랫폼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오, 야, 큰 꿈이지만 뭐 불가능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면은 그 재생에너지 생산된 재원은 모두 시민들 소유가 되는 것들이고 해외 자본한테 나가진 않으니까요. 오,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사실 우리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지금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 많은 부분
다른 나라에 좀 의지를 하는 에너지를 의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예.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도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에너지 연구 개발에 그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I'm still feeling the rain fall bouncing off my skin. How long do I have to wait for the sun to shine again?